우리 교재 184페이지 경우의 수와 순열 그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자, 사건과 경우의 수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는 사건, 영어로 이벤트라고 하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 4, 6의 세 가지이다. 여기에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 이것이 실험이나 관찰인 거죠. 그리고 던졌다라는 것은 이 실험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짝수의 눈이 나왔다. 이것이 사건인 거죠. 주사위 중에 짝수는 2에는 4에는 6에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죠. 요 2, 4, 6이 바로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세 가지라는 것이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즉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인이 나오는 경우는 2, 4, 6의 세 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돼요. 어떤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빠뜨리거나 또는 나오는 경우를 2번 이상 카운트해서 오류가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를 또 수학에서는 임의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의해라는 것은 결국 모든이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집합과 경우의 수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을게요. 자, 주사위가 나왔으니까, 자,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면 눈이 1, 2, 3, 4, 5, 6이 있죠?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얘가 곧 전체 집합이 돼요. 이 전체 집합을 경우의 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전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자, 주사위를 넣을 때 짝수가 나왔다? 짝수는 2, 4, 6인 거죠. 자, 요 2, 4, 6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요.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을 우리는 각각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는 원소가 하나짜리 부분 집합들이 있죠. 이런 거 1, 2, 또 6 이런 것들 있죠. 얘를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 사건. 글씨가 근원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 사건 각각의 원소 있죠. 사건 각각의 원소의 개수. 그 사건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즉, 표본 공간 1부터 6까지의 부분 집합 2, 4, 6, 즉 짝수의 눈이 나오는 요 경우의 수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3인 거죠. 근원 사건은 당연히 그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고요. 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는 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뭐죠? 공집합이죠. 이 공집합을 경우의 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사건이라고 해요. 공사건은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0가지, 0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나오는 모든 눈들, 즉 표본 공간 자기 자신, 표본 공간 자기 자신이 곧 전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지면 눈이 1부터 6까지 나오니까 그것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그게 곧 표본 공간.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을 사건.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고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는 원소가 하나짜리 부분 집합들이 있을 건데 우린 그것을 근원 사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사건을 공사건, 표본 공간 전체를
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건을 집합처럼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집합의 원수개수 표현하듯이 NA라고 쓰도록 할게요. 네, 아셨죠? 자, 이러한 용어들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 단원에 나옵니다. 자, 그때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 이제 중요한 법칙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셀 때 반드시 두 가지의 법칙 하에서 경우의 수를 카운트를 한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합의 법칙입니다. 자,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N가지이면 A 또는 B,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의 합 M 더하기 N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중요한 용어는 또는 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거나 이러한 표현이 있다면 우리는 합의 법칙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 법칙은 당연히 셋 이상의 사건, 여러 가지 사건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꾸 주사위 얘기 나오네요. 자, 주사위라고 하지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은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로를 봤더니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경로가 세 가지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 기차죠, 기차.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노선이 5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죠? 그렇죠. 버스 또는 기차를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 더하기 5 해서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버스와 기차를 동시에 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와 기차를 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사건을 더한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번에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데요. 자,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사건 A,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사건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중 짝수인 거죠. 세 가지입니다. 3의 배수는 3, 6 두 가지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5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2 해서 5가지이다 라고 하면 땡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1부터 6까지에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에 동시에 해당되는 눈이 있어요. 합의 법칙의 전제 조건에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였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주사위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경우가 곧 6이라는 거죠. 그래서 6이라는 근원 사건의 가지수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빼줘야 한답니다. 즉 2의 배수 3가지, 3의 배수 2가지, 그리고 동시에 해당되는 한 가지를 빼줘서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카운트해야 한다고 그랬죠? 방금 빼지 않으면 우리는 6이라는 눈을 2의 배수에서도 카운트하고 3의 배수에서도 카운트하는 중복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줘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치 이런 거예요. 사건 A, 사건 B, A 합집합 B의 원수의 개수가 NA 더하기 NB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빼기 N의 A, 교, B인 거잖아요.
그죠? 너무 좀 왼쪽으로 갔네요. 잠깐 옮길게요. A, 교, B. 그래서 이 A 합집합 B라는 것이 결국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인 거고, NA라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NB라는 것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NA 교 B라는 것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고 나서 동시에 해당되는 것을 반드시 빼줘야 한답니다. 우린 이것을 경우의 수에서는 포함 배제의 원리, 줄여서 포제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자, 요것이 합의 법칙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해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두 사건을 각각 곱셈하라는 거예요. 자, 이고 동시에 연이어 잇따라라는 표현이 있으면 고비 법칙을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답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그 두 주사위의 눈에 곱이 홀수인 경우를 찾아보래요.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 A라는 것은 주사위를 처음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 사건 B라는 것은 두 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이에요. 근데 나오는 눈에 곱이 뭐가 되라고요? 홀수가 되라고요. 그러면 자, 두 개의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네, 두 수 모두 홀수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A에 해당되는 눈도 홀수가 돼야 하고 동시에 사건 B에 해당되는 눈도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1부터 6까지 홀수는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당연히 B에서도 세 가지가 있겠죠? 요들을 곱셈해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덧셈하면 안 돼요.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는데 이러한 법칙들은 결국 경우의 수를 카운트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는 주로 수영도 또는 순서쌍을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한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수영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재에 수영도와 순서쌍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던진대요.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데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경우를 구하래요. 방금 뭐랬죠? 동전과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가 짝수 나오라고. 그럼 선생님 동전은요? 동전은 아무래도 상관없대요. 자, 그러면 동전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주사위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럼 A는 앞면이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앞면을 헤드 H라고 하고요. 뒷면을 테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전이 앞면 나올 때 주사위는 짝수가 나와야 하니까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6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동전이 앞면, 뒷면 나왔을 때 당연히 2가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얘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순서상처럼 A, B라고 해서 H, 2, H, 4, H, 6, T, 2, T, 4, T, 6 해서 전체 순서상이 6가지구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6이구나. 물론 얘를 고부협칙을 적용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죠. 어떻게? 동전은 앞면이든 뒷면이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2가지고 이와 동시에 주사위는 짝수 나오라고
3가지라는 거잖아. 그러면 2 곱하기 3, 6가지겠지. 이라는 거죠. 자, 여하튼 수영도가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순서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콤마 몇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의 법칙과 고비 법칙에 있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자,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또는 B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비동시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동시는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불연속 사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또는 이거나 적어도 라는 용어들이 문제에 써 있어요. 자, 그리고 고비 법칙. 고비 법칙은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연속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고, 동시에, 연이어, 잇따라, 모든 경우, 모두 항상 일어나. 그리고 또 연립인 거죠. 연립이라는 것은 중복되는 거잖아요. 교집합. 그렇죠? 그래서 합의 법칙과 구배 법칙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해가셨죠? 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으라네요. 자, 다음에 수를 구하시오.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네요.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12배수와 13의 배수를 각각 구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1번 12배수 12 곱하기 1, 12 곱하기 2 쭉 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죠. 12 곱하기 8인가요? 그 다음 13배수 13 곱하기 1, 13 곱하기 2 쭉 가서 13 곱하기 7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12의 배수는 8가지가 되고 13의 배수는 7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는 이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는 12와 13의 공배수인 거죠. 그러면 12, 13의 최소 공배수는 서로 소니까 12 곱하기 13이잖아요. 12 곱하기 13은 100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안에서는 12의 배수와 13의 배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8 더하기 7에서 15가지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2번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래요. 그러면 2의 배수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부터 2 곱하기 50까지 있고요. 5의 배수는 5 곱하기 1, 5 곱하기 2, 5 곱하기 20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2의 배수는 50가지고 5의 배수는 20가지예요. 자, 그런데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또 있죠.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곧 10의 배수인 거죠. 그러면 10의 배수는 10 곱하기 1, 10 곱하기 2부터 10 곱하기 10까지 몇 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50 더하기 20 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10가지를 빼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6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 다음 3번. 자, 10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카드. 자, 100과 서로소라는 것은 그렇죠. 공통 소인수가 없는 것. 그죠? 공통 소인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하죠. 그러면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2의 100 안에는 소인수가 2, 5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과 서로소인 것은 2라는 소인수도 없고 5라는 소인수도 없는 거죠. 즉 2라는 소인수도 없고 5라는 소인수도 없으려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죠.
집합을 한번 그려볼까요? 벤 다이그램. 2의 배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2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전체는 1부터 100까지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요 밖에 있는 것이 결국 100과 서로 소인 것들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 방금 2번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이미 구했죠. 몇 개 있다고 했어요? 60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40개구나 이거죠. 그래서 3번은 경우의 수가 40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시고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방정식 x, 2y, 3z를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순서쌍. 어차피 경우의 수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미지수가 3개인데 등식 하나밖에 없죠. 바로 부정방정식인 거죠. 자, 그런데 자연수라니까 유한계로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1이니까 x, y, z에다가 만족할 만한 숫자들을 써놓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합시다. 미정계수, 미지수가 3개나 있으니까 x에다 먼저 숫자를 넣어볼까, y에다 먼저 숫자를 넣어볼까, z에다 숫자를 넣어볼까, 아니면 동시에 다 넣어볼까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억해 둘 거. 이렇게 부정방정식에 있어서 자연수의 순서상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큰 거부터 숫자를 넣어요. 그러니까 z에다가부터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z가 1인 경우가 있고 z가 2인 경우가 있고 z가 3인 경우가 있겠죠. z가 4가 되면 12가 되니까 그 다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z가 1, 2, 3일 때 각각 x, y가 어떻게 될 거냐를 세는 거죠. 그러면 z가 1일 때 x 더하기 2y는 당연히 이 값이 3이니까 11에서 3 빼야겠죠. 그래서 8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x 더하기 2y가 8인 걸 찾는 거예요. 근데 x 더하기 2y가 8인데 또 이번에는 y의 개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y에다가 숫자를 넣어보는데 y에다 넣을 수 있는 것이 1부터 3까지 가는 거죠. y가 4라면 x가 0 돼요. 그러면 자연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y에 1, 2, 3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때마다 x값은 정해지니까 결국은 얘는 몇 가지다? 3가지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z가 1일 때 순서상은 3가지. 그 다음 자 z가 2일 때 z가 2일 때는 x 더하기 2y가 얘가 6이니까 5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y에 쓸 수 있는 것이 1, 2 가능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다? 2가지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z가 3일 때 x 더하기 2y는 9가 되니까 2가 돼야 하네요. 여기는 y가 1이 되면 x가 0 돼버리네요. 얘는 없네요. z가 3까지 괜히 했네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5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무슨 말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항식을 전개할 때는 분배법칙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A랑 곱해지는 항들이 3개죠. X 또는 Y 또는 Z고. 그리고 B랑 곱해지는 것도 3가지죠. C랑 곱해지는 것도 3가지죠. 그래서 도합 9가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좀 더 쉽게. 여기에 항이 3개, 여기서 항이 3개. 곱하면 9가지가 되는 거죠. 왜? 얘를 전개했을 때 동류항은 나올 수가 없죠. 동류항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 동류항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동류항이 나오는 것들을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또 빼줘야 하는 거죠, 당연히.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확인 체크 풀어보시고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4번.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공약수의 개수, 2의 배수의 개수. 중학교 1학년 수준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공식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었었는데
자, 뭐 그 공식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360을 소인수분해야죠. 자, 360이라는 것은 36 곱하기 10이고 얘는 6의 제곱 2 곱하기 5니까 최종적으로 2라는 것이 하나, 이 안에 2개, 3개 있고요. 3은 2개, 5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360을 소인수분했더니 2의 세제곱, 3제곱, 5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요놈의 약수, 360의 약수라는 것은 결국 2의 세제곱의 약수, 아이고, 2의 세제곱의 약수, 그리고 3제곱의 약수, 그리고 5의 약수, 2 세제곱의 약수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제곱의 약수 1, 3, 3제곱의 약수, 그 다음에 5의 약수 1, 5 이렇게 있어요. 자, 2 세제곱의 약수 요거를 A라고 하고요. 3제곱의 약수 얘를 B라고 하고요. 5의 약수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60의 약수는 A에서 원소 하나, B에서 원소 하나, C에서 원소 하나를 골라내서 다 곱셈하면 되는 거예요. 집합 A에서 원소 하나, 집합 B에서 원소 하나, 집합 C에서 원소 하나를 각각 하나씩 끄집어내서 곱셈해주면 그것들은 다 360의 약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원소를 끄집어내는 경우의 수는 A의 원소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요. B는 3개 있죠. C는 2개 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개의 약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3번 마저 이어서 할게요. 3번. 자, 3번은 36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인 거에게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집합 A에서 원소가 튀어나올 건데, 이 안에 원소가 튀어나올 건데, 특별히 2의 배수가 되래요. 그러면 1이라는 원소는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집합 A에서는 2 아니면 2의 제곱 아니면 2의 세제곱 셋 중에 하나가 나와야만이 반드시 그것들은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 A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집합 B는 아무래도 상관없죠? 세 가지. 집합 C는 아무래도 상관없죠. 왜? 2의 배수는 당연히 2라는 소인수가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3과 5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해서 문제 3번에서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18가지가 되는 거예요. 추가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9의 배수는 몇 개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면 9의 배수? 그러면 집합 B에서는 3제곱이 나와야겠구나 이거죠. 9의 배수니까. 그래서 집합 A에서는 넷 중에 하나, 집합 B에서는 무조건 3제곱, C에서는 둘 중에 하나 해서 8가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은 360과 540의 공약수래요. 자, 그러면 공약수는 그렇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그러면 560도 아니 560이란다. 540도 소인수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540 54 곱하기 10 그렇죠? 54는 6, 9, 54인가요? 그리고 2 곱하기 5죠? 그러니까 2라는 것이 하나, 둘, 3이라는 것이 하나, 둘, 셋, 그리고 5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GCD라고 하죠. Greatest Common Divisor. 네, 미안합니다. 여튼 GCD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GCD는 2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 5가 되겠네요. 그러면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 2, 2의 제곱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는 1, 3, 3의 제곱 세 가지. 여기서는 1, 5, 두 가지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18가지의 약수가 나올 거다. 이해 가셨죠? 키포인트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만약에 어떤 자연수 A가
P의 알파 제곱, Q의 베타 제곱, R의 감마 제곱 나오면 요거의 약수의 개수, 요거의 약수의 개수, 요거의 약수의 개수들을 각각 곱해주면 되더라. 이해 가셨죠? 자, 마찬가지로 확인 체크 해보시고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A에서 출발하여 B로 가는 경우의 수? 한 번 지나간 것은 다시 가지 말래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려면 당연히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든지 아니면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가야죠. 그래서 AC, B로 가는 경로의 수 또는 AD, B로 가는 경로가 되겠죠. 그러면 AC, B로 가는 경로 세 봅시다. 자, A에서 C로 가는 것이 세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것이 세 가지니까 세 가지 연속적으로 이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곱배 법칙 9가지. 그 다음 ADB 얘 2가지, 얘 3가지죠. 얘 2가지, 3가지니까 당연히 곱배 법칙 6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 9가지와 6가지를 더해할까요? 곱해할까요? 합의 법칙, 곱배 법칙. 어떤 거? 또는 합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15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또는이었죠? 그렇죠. A에서 B로 가려면 C를 거쳐서 가든지 아니면 D를 거쳐서 가니까. C를 거쳐서 가든지 또는 D를 거쳐서 가니까 C로 가는 경로와 D로 가는 경로의 합의 법칙이 되겠죠. 2번입니다. 동건이와 수진이가 A를 출발하여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요.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 동건이가 A, C, B로 간다면 반드시 수진이는 A, D, B로 가야죠. 또는 동건이가 A, D, B로 간다면 수진이는 A, C, B로 가야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의 수와 밑에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또는 합의 법칙인데 여기서는 또 AND죠. 이 안에서는 또 곱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ACB가 9가지였죠? ADB가 6가지였죠? 그래서 9 곱하기 6, 6, 9, 54. 그리고 얘가 6가지, 9가지였으니까 이거 역시 6 곱하기 9, 54. 그래서 2를 더하니까 108가지 수가 나오더라 이거죠.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확인 체크 해보시고 이제 6번입니다. 그림의 A, B, C, D 5개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는데요. 같은 색을 중고해도 된대요. 그런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한대요. 인접한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한다는 얘기는 요 영역을 각각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한 방법수를 구하래요. 색칠 방법수인데요. 색칠 방법수는 문제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우리 교재에 설명에 써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그 색칠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요 A, B, C, D 5개의 영역 각각이 인접되어 있는 영역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A는 B, C, D 다 인접되어 있죠? 4가지. 인접되어 있다는 얘기는 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B는 A 또는 C 2가지죠? C는 B, A, D 3가지. D는 C, A, E 3가지. E는 A, D 2가지인 거죠. 그래서 인접된 영역수를 썼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영역이 많은 데부터. 즉, A부터 칠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지금 5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A를 칠했어요. 5가지 색 중에 1개를. 그래서 경우의 수가 5가지인 거예요. 색깔 5개 중에서
한 가지를 칠할 건데 그 칠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A의 5개 중에 하나를 칠했어요. 그러면 C에는 당연히 A에서 칠한 그 색을 피하죠. 전체 5색 중에서 A에 칠한 한 색을 피해야 하니까 C에는 넷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그러면 D는 A와 C를 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3색 중에 하나겠죠. 이제 B는 A와 C를 피해야 하니까 너도 3색 중에 하나. E도 A와 D를 피해야 하니까 3색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전체 540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색을 칠할 때 이렇게 인접된 영역이 많은 데부터 색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시고요. 예제 7번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빵원은 지불하는 것을 제외해라.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뭘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나한테 100원짜리 몇 개 있죠? 지금 1개 있죠? 그러면 내가 100원짜리 동전 1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동전을 1개 낼 수도 있고 동전을 안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 1개로 나는 1개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인 거죠. 그와 동시에 50원짜리가 지금 2개 있는데요. 50원짜리 2개로는 50원짜리 동전 1개 낼 수도 있고요. 5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낼 수도 있고요. 50원짜리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원짜리 동전 2개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예요. 그와 동시에 10원짜리 3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10원짜리 1개 낼 수도 있고요. 10원짜리 2개 낼 수도 있고요. 10원짜리 3개 낼 수도 있고요. 1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원짜리 3개로 낼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는 4가지인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 지불 방법 수 2가지, 동시에 50원짜리 3가지, 동시에 10원짜리 4개. 거기에서 빼기 1 해줘요. 빼기 1은 뭘까요? 네, 빵원은 지불하는 건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짜리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안 내면 빵원인 거잖아요. 걔를 제외해야지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24 빼기 1 해서 23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뭐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요, 제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어요.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나는 지금 100원짜리 하나 있고요. 50원짜리 2개 있고요. 10원짜리 3개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물건을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내가 구할 수 있느냐. 자, 100원짜리가 1개 있고요. 50원짜리 2개 있고요. 10원짜리가 3개 있어요. 내가 얼마짜리까지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빵원 100원, 빵원 50원, 100원. 뭘 쓰는지 알겠죠? 빵원 10원, 20원, 30원. 이거죠? 자, 이거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보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빵빵빵 하면 빵원인 거죠. 일단 빵빵빵, 빵원도 생각해 본 다음에 나중에 빼주자고요. 그죠? 자, 100원짜리 하나도 안 쓴 거예요. 50원짜리 빵빵. 그죠? 그러면 50원짜리 빵일 때 10원짜리는 10원, 20원, 30원인 거죠. 50원일 때는 50원일 때는 50원, 60원, 70원, 80원. 그죠? 100원일 때는 100원, 110원, 120원, 130원. 100원짜리를 안 냈을 때 50원짜리 2개와 10원짜리 3개로 나는 빵원부터 130원까지 이 금액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100원짜리 하나 썼어요. 그럼 다시 빵원일 때. 그러면 100원인 거죠. 근데 100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10원, 20원, 30원 있죠? 그러면 110원, 120원, 130원 이미 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50원짜리 쓸 때, 50원 쓸 때 150원, 150원, 160원, 170원, 180원. 자, 이제 100원짜리 쓸 때 100이니까 200원, 210원, 220원, 230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냐? 가로로 4개,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0개죠? 그 중에 빵원 내는 거 제외하잖아요? 그래서 19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더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왜 첫 번째하고 다르냐? 중요한 것은 100원짜리 110원, 120원, 130원 만드는 경우가 중복되죠. 왜? 50원짜리 2개로 100원, 110원, 120원, 130원 내는 거나 100원짜리 하나로 100원, 110원, 120원, 130원 내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빼줘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냐? 자, 얘도 문제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낮은 단위의 금액으로 상위 금액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 금액을 그 낮은 단위 금액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낮은 단위 돈으로 상위 단위 금액을 만들 수 있으면 돈을 만들 수 있으면 높은 것을 낮은 단위로 환전한다. 말이 어렵죠? 즉 50원짜리 2개로 100원 만들 수 있죠. 낮은 단위 금액 50원짜리 2개로 높은 단위 금액 100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금액을 50원짜리로 뭐하라? 환전하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쓰면요. 100원짜리는 환전했으니까 없고요. 50원짜리는 기존 2개에서 100원짜리 하나는 50원짜리로 바꾸면 2개가 더 생기죠. 그래서 50원짜리는 4개가 돼요. 그리고 10원짜리는 3개가 돼요. 물론 10원짜리 3개로 50원짜리 못 만드니까 얘는 환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색 상황에서 50원짜리 4개로 낼 수 있는 것은 1개, 2개, 3개, 4개, 빵개에서 5가지가 있고요. 10원짜리 3개로는 1개, 2개, 3개, 빵개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 빼기 1 하는 거죠. 요 1은 뭐죠? 빵원인 거죠. 빵원. 그래서 19가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금액 그거 가지고 그냥 막 하면 돼요. 네?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낮은 단위 금액으로 낮은 단위 금액으로 높은 단위 금액을 만들 수 있으면 반드시 환전을 해줘야 돼. 이해가셨죠?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 100원, 50원짜리 4개가 있죠? 100원짜리 만들 수 있어도요? 있죠.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해서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자, 100원짜리 7개가 있네요. 100원짜리 7개로 500원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죠. 그러니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환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세는 거예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환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환전하는 거 아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환전하는 거 아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환전할 수 있으면 환전해야 한다. 언제 환전할 수 있어? 낮은 단위로 높은 단위 금액을 만들 수 있다면. 만약에 여기서요. 내가 100원짜리가 7개가 아니고 100원짜리 4개 있대요. 그러면 환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 4개로는 500원 못 만드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왜? 똑같이 환전할 일이 없으니까.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다시 확인 체크 여러분들 직접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